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천웅입니다. 결혼 말고 동거의 장년 윤진 커플 조금 더 볼게요. 이제 드디어 작년 10기 영식이죠. 영식 씨 집에 찾아온, 아들과 함께 찾아온 윤진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성향들을 다뤘으니까 이번 편은 좀 장면과 대사 위주로 조금 더 볼게요. 장년 씨가 요리를 하고 윤진 씨의 아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처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윤진 씨가 캐리어에서 접시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 하면서 접시를 꺼냅니다. 저 접시의 의미를 두 사람이 뒤에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돼 이러잖아요. 뭐 언제든 몸만 와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죠. 아무리 뭐 요리도 같이 하고 뭐 같이 산다고 해도 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미안하고 하니까 접시를 가지고 왔죠.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우리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갖고 온 접시죠. 그리고 서로 뭐 꽃이나 로션 이런 선물을 이참에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저 로제 파스타를 앞에 두고 행복하자라는 말로 이제 건배를 하고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년 씨가 이제 처음 이제 파스타를 딱 입에 넣고 이제 맛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저 표현은 이제 누군가 요리를 해주고 내가 먹을 때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장년 씨는 실은 그게 좀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다 같이 먹을 때는. 그런데 무심코 이제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요리했다는 걸 잊고 맛있다라고 하고, 근데 윤진 씨가 여보가 하고 맛있다고. 장년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니까 난 이 집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이러면서 농담처럼 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맛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하는 요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요리를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진 씨가 이 집 맛있어? 그래서 이 집 잘하네. 이래서 농담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그 맥락을 못 따라갔어. 그래서 아빠가 한 건데 왜 이 집이 맛있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개그를 잘 친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는 않구나. 가족끼리 뭐 아빠가 요리도 하고 뭐 엄마도 요리하고 이렇게 막 화목하고 친밀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꿈꾸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상이 있지만 한편으로 장년 씨가 경험해본 가정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좀 약간 가부장적인 아버지, 뭐랄까,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 그런 게 장년 씨가 가지는, 자꾸 장년 씨를 영장년 씨라고 부르네. 영식이라고 부르려다가 자꾸 수정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장년 씨가 솔직히 얘기해요. 농담처럼 이제 가위질과 이제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된다. 요즘 워낙 뭐 밀키트 같은 게 잘 나오니까. 윤진 씨는 지금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그럼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뭐 다이어트 안 해도 이쁘다.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윤진 씨는 그런 말은 고맙지만 내가 이제 뷰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갈등의 씨앗이 되죠. 갈등의 씨앗은 이제 작게 보면 두 가지고 크게 보면 결국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좀 봅시다. 윤진 씨가 이거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고 몸무게가 70kg 가까이 찌고 또 그러면서 또 이혼을 겪고 이제 내가 너무 못생겨졌다고 스스로 느껴지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지금까지 한 웨이트 5년 정도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이 운동 영상에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뭐 당연히 식단 관리도 하고 이제 그랬을 테니까 좀 일상적인 즐거움 중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를 하면서까지도 여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70kg까지 찌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겪었던 상실감과, 그리고 이건 가족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을 어떻게 보면 저런 운동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이혼할 때는 들었겠지만 그 버려졌다는 느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버려진 거의 원인으로 물론 뭐 그 당시에 이혼 사유와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내가 내 아이를 낳고 여성으로서 매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전에는 나의 어떤 부분을 다 수용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용해주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상실로 이어지면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인스타에 그런 바디 프로필 올리는 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윤진 씨에게 지금 이 인스타에 자신의 날씬한 모습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전 남편에게 겪었던 상실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지만 내가 그런 이미 다시 날씬해진,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랑할 수 있는 몸매가 되기까지 나의 노력이 나에게 또 자부심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다시 좀 이런 상실로 인해서 약해져 있고 되게 상처받기 쉬운, 그리고 항상 한탄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있던
자신을 끌어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증명이고 그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편의 노력이죠. 근데 이제 영식 씨는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영식 씨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직접 요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봐도 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겠구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딱 그 남녀 롤에 대한 딱 추구하는 바가 있구나. 그리고 내 세계 안에서 여주인공 역을 맡아줄 사람을 원하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떤 뭐 그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는 지금 영식 씨가 장년 씨가 생각하기에 약간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아웃 오브 안중이라보다는 다른 데 가서 주인공 역할을 하느라 지금 이 세계에서의 여주인공 역할을 충실하지 않는다는 건 좀 장년님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윤진 씨가 그렇게 좀 주변에서 멋있다고 손님들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산후 우울증, 그리고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내가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에 대한 그런 좌절들을 겪으면서 실은 더 예민해져 있었을 거고, 그 예민해짐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보면 고통받았겠죠. 근데 그거의 이제 원인이 내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영향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으면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들었으면 100이 충족되는데 그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1이 충족되면 그걸 100번 들으면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진 않아요. 1 더하기 1이 1이 아니니까. 왜냐면 한 명이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면 100이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칭찬을 들었을 때 1만큼 오른다고 해서 100명의 칭찬을 들으면 충족되냐? 그건 아니지. 칭찬을 한 10번 정도, 10명한테 듣다 보면 그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니까, 100명한테 들으면 한 50 차겠지. 나중에는 100이 되지 않는 상태로 수렴하겠죠. 처음에는 한 명일 때는 1이 오르는데, 2명일 때는 2가 좀 안 돼. 10명일 때는 뭐 하여튼 10이 안 돼. 100명일 때는 뭐 한 50쯤 되거나 뭐 어쨌건 그 100이 되지 않는 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갭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안 채워져. 여기서 수렴해버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갭이 거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인기로 내가 단 한 사람한테 얻고 싶었던 사랑을 얻지 못해도 여기서 충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어도 이 갭이 커가지고 뭐 한 50, 60이 항상 갈망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건 윤진 씨도 이거에 대한 갈망은 당연히 존재했을 거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 그런 갈망. 하지만 0보다는 낫지. 0보다는 80이 훨씬 낫죠. 이 20이 고정된 상태의 갈망이 남지만 그래도 0인 상태에서 완전 바닥인 상태, 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에서부터 80까지 어쨌건 채워준, 이거는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만두긴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인기를 바란다,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이 나를 좋아하는 그 느낌을 즐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을 장년 씨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윤진 씨가 아빠가 한 요리 되게 맛있다, 그렇지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가 없는 상황인데, 장년 씨가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요리를 더 잘할까, 아빠가 요리를 더 잘할까라고. 근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게, 장년 씨의 딸은 윤진 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고 윤진 씨의 아들은 장년 씨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요. 이게 정치죠. 회사에서도 내가 믿는 직원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이 고객이 분명히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믿는 직원을 고객 앞에서 혼낸다고. 그럼 고객이 화가 누그러져서 가. 그리고 다시 믿는 직원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진짜 얘랑 정말 돈독한 사이면 윙크 한 번만 해도 끝나. 아니면 어깨 한 번만 쳐줘도 다 이해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고객은 더 이상 더 심한 일을 만들지 않고 돌아갔고, 이 직원도 그냥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 팀장이 나를 위해서 그런 어떻게 연기를 해줬구나. 그러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조금 방금보다 덜 친한 친구면 이렇게 불려내서, 야, 미안하다. 그 고객이 괜히 또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다 힘들잖아.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거 알지? 이 정도로 하지. 근데 만약 내가 직원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도 안 풀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내가 그 고객하고 담판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 내 엄마나 내 아빠는 나중에 얼마든지 친밀해요. 이 친밀도가 깨지지 않아. 근데 이 자리에서 내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을 요리를 더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관계가 약한 관계라는 걸 아는 거야. 윤진님의 아들은 장년님한테 아빠가 더 요리를 잘한다. 장년님의 딸은 윤진 씨와 하이파이브까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관계가 내 친부모보다 더 안정적인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아이들이 읽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 모녀 라인 결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빨리 컸죠. 이런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사회생활을 해봐도 이렇게 신입사원 애들 아무리 이렇게 방금 말한 예시처럼 그런 내가 밑에 직원하고 돈독해서 이 고객 앞에서 이 친구를 혼내면 이 친구가 마음 상해버려. 사폈어. 이 정세를 못 읽는 애들은. 근데 눈치가 빠른 애들은 거기서 이제 그 고객이 컴플레인 하다가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 뭐 팀장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알았어요. 직원 교육 잘 시켜하고 딱 돌아갔을 때 직원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애쓰셨네요. 이 정도로 하고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아무리 팀장이 그 자리에서 나를 혼냈어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약한 관계인 이 고객 앞에서 고객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이 돼도 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벌써 이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윤진 씨가 이제 오늘은 이제 내가 졌다. 그래서 아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그만 먹고 싶어요 하고 많이 남겼어. 이게 아마 촬영하면서 좀 불었을 수도 있겠죠. 파스타가 이렇게 좀만 지나고 먹어도 또 그러니까. 촬영 환경상 좀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방을 만들어 보자면서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장년 씨가 애들이 둘이 너무 잘 노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윤진 씨가 그렇지 너무 편해라고. 근데 이게 참 나는 왜 이렇게 저 아이들이 잘 노는 게 마음이 그렇지? 물론 아이들이 잘 놀면 좋죠. 장년 씨가 우리 연애도 하고 애들도 보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야. 근데 이게 천천히 이 바닥부터 다지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은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를 조금 장년 씨와 윤진 씨가 조금 더 다지면서 세웠어야 되는데 윤진 씨도 너무 갈망 상태에 있었고 이 장년 씨도 너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확실히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딱 맞추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그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도 힘든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그려와서 이거를 바꾸려 하는 거는 되게 악한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도 장년 씨는 과거에는 그냥 회피해왔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면서 노력하는데 왜 이걸 못 알아주지? 내가 생각하는 이게 완벽한 건데 이게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어낸 건데 근데 그게 장년 씨의 세계관 안에서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장년 씨가 얘기를 해서 풀 것 같지만 장년 씨는 자기가 원하는 거 이외로 나가면 되게 공격적이에요. 수동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그 장면에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항상 물론 제가 너무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잘 돌아간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돼요. 너무 잘 돌아가는 건 평탄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어떤 노력 없이 너무 과하게 좋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보여지도록 애쓰는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거나 아니면 착각이겠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항상 너무 좋은 조건을 내미는 애들은 다 사귀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장관리를 하거나 사기꾼인 가능성이 있죠. 물론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경계하면서 너 사기꾼이지 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제가 다른 운명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명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별을 빨리 결정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딱 만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딱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헤어지는 게 훨씬 더 쉽죠. 운명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게 안 맞네? 뭐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했는데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만나서 안 맞네? 이별. 이 사람 운명이 아니구만? 이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 돌아가는 것은 잘 봐야 돼요. 만약 그게 진짜로 완벽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의 고민 포인트가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장년 씨가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윤진 씨도 비슷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장년 씨가 말하는 안정적이다와 윤진 씨가 말하는 우리는 닮은 게 너무 많아는 실은 두 사람이 바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장년 씨가 말하는 안정적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퍼즐에 한 곳이 빵꾸나 있었고 구멍이 나 있었고 거기를 누군가가 채워주면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뭔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어느 한 곳에 퍼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완성된 곳에 이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장년 씨가 추구하는 세계고 윤진 씨는 당신은 나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당신은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오고 고생해왔던 나의 마음을 당신은 다 알겠지. 나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그 존재를 갈망해왔던 것. 그래서 그 갈망이 이제야 드디어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윤진 씨 쪽이죠. 그래서 이제 장윤 씨가 그걸 케미라고 한다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별했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이였다고 봐요. 이게 막 처음부터 이별이 예정돼 있는 그런 커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될까요? 헤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물어보죠. 당신은 헤어지고 싶나요? 헤어지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해야지. 그리고 정한 거에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이 단점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이 장점을 내가 놓쳤을 때 후회하진 않을지,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서 이게 앞으로 예정된 게 뭘까요? 헤어질까 아닐까? 아니 그러면 사주를 보러 가야지. 왜 과학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름 그래도 공학자잖아요. 공학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미래를 점쳐달라 그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슈레딩거의 연애운이야? 아무튼 그러면 슈레딩거한테 혼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안타까웠던 게 물론 두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포인트는 되게 많아요. 방금 말했던 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던 이유가 실은 두 사람의 이별을 쉽게 만드는 이유거든요. 왜냐면 장년 씨는 나의 세계가 강했다. 그 나의 완벽한 세계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혼자 고민해왔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아한 백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밑에서는 발바닥이 헤엄치는 그게 마음속 무의식에 어떻게 보면 억압된 자신이고 그 우아한 백조를 만들어서 더 우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고 윤진 씨는 정서적으로 이해받고 싶은 그리고 내가 버려졌다는 그런 상실을 덮어놓고 물론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푼 부분도 있지만 온전히 자신을 이해하는 아까 말했던 이 그래프가 한계 효용 때문에 올라가다가 결국 이 공백을 남기고 수렴하는 이 공백을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은 이게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지. 왜냐하면 만들어진 세계관에 들어가서 이걸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는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맞춰주긴 힘들죠. 왜냐면 현실에선 너무 다르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그 만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멋있는 이벤트 이외에 짜잘하고 찌질한 이벤트들이 많아, 인간 사회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춰지고 이러기에는 경험이 없어.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년 씨는 그런 부분에 부딪힐 가능성이 예고돼 있는 거고, 윤진 씨는 지금 여기서 수렴하는 이 나머지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건 타인으로서 채우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유를 갖고 신뢰를 받고 그리고 나도 신뢰를 주고 이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안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물론 이걸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면 너무 빨랐던 거지. 이런 아이들과 친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위태로움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년 씨가 어떤 뭐 조건이나 이런 거 아니라 케미가 통했던 거고 아이들도 정말 케미가 통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놀 수 있었던 거고 물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잘 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좀 살짝 지난 시간이죠 해드렸지만 케미가 맞는 것도 사실이겠죠. 뭐 어떤 취향도 그렇고 아이들도 뭐 기본적으로 밝은 성향이고 그럴 겁니다. 윤희 씨가 나도 아기가 3살, 4살 이때는 진짜 힘들었거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아이가 3살 때는 이번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시야가 좁아요. 아이들이 천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시야가 좁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감정을 뭔가 이렇게 헤아리고 이해할 만큼의 그런 시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성악설이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는 부모를 이해해 줄 만큼의 그런 사고가 발달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얘기할 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심지어 나랑 성별이 다르면 너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이렇게 내버린다고. 아들이면 아빠라도 있었으면 이거 아들이라 좀 그래.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서너 살이면 어느 정도 대화가 또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을 좀 가르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남자들이랑 연애를 해보고 아빠를 봤지 이 3, 4살짜리를 언제 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색하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함으로써
되지만, 어떤 해결이 되지만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쉬울 것 같잖아요. 뭐 아이들 뭐 똑같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이 애들 때부터 이미 성별로 어느 정도 기질 차이가 드러나고, 그리고 아이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또 혼자 키우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사정 안 봐주거든. 아이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뭐 심리다 LBC 소장 뭐 아이 혐오자다 뭐 누가 그렇게 해석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가 소중한 존재인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또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나 혼자 착하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시야가 넓어져야 착한 게 되는 거지. 내가 시야가 좁은데 착하다? 이거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악한 존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힘들다는 거지. 무슨 장현 씨가 갑자기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윤진 씨는 그렇게 힘드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살짝 이제 울컥하고 그거를 이제 다독이는 그런 장현 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아마 이 순간에서 윤진 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때 만약 이런 장현 씨처럼 꼭 이 장현 씨를 막 그만큼 사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장현 씨처럼 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존재가 아이 옆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이한테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윤진 씨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윤진 씨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사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은 것 같아서 그 지나고 생각하면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남는다고요. 이건 진짜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그래서 첫째를 키울 때보다 둘째를 키울 때 훨씬 더 여유롭게 되고 셋째를 키우면 훨씬 더 이뻐 보인다 라고들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첫째는 이 아이가 이쁜지도 몰라. 당연히 이쁘지. 이쁜데 그 아이가 이쁘고 귀엽고 그런 모습을 즐기기보다는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시간을 보내요. 둘째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지. 셋째는 정말 온전히 아이를 귀엽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 손녀 보면 손주 손녀들이 약간 버릇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이게 귀엽거든. 애들이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윤진 씨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8살까지 키우고 나서 서너 살을 떠올려 보니, 그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었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귀여운 모습이고 그렇게 행복함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그때 내가 너무 그런 게 쫓겼었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그때 이런 가족이 형성됐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현 씨가 물어봅니다. 3살 때는 이혼했을 때잖아. 그래서 윤진 씨가 내가 10개월 때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혼자 나와 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평일에 아기 다 봐주고 주말에는 내가 일 끝나면 토요일에 아기를 데리고 또 뭐 짐도 챙겨야 되고 아들 잠들면 업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막막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죠.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걸 이제 완전히 홀로 키우는 경우라면 이제 훨씬 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면이죠. 두 분 다 부모의 도움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황상. 왜냐면 장현 씨의 딸이 윤진 씨 부모님 집에 가서 그런 논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걸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자료감이 12시가 넘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해야 되고 그런 게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고생 많았어 라고 장현 씨가 위로해주고, 장현 씨가 나의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의 분신 같았다. 비슷한 아픔과 경험과 비슷한 가치관, 배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비슷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고통받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또 사랑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아이들을 키워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인데, 배려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배려의 베리에이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가치관도 좀 달라요. 영식 씨는 화목하고 가정적이고 대화도 많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을 꿈꾸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상적인 세계로 그려왔는데, 영식 씨는 실제로 그런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가정도 그렇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식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원형, 원식 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심리에는 리드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거를 따르는 가족들,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죠. 가족들이 막 서로 의견 내고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좀 서포트해주고 좀 친구 같으면서도 그런 것보다는, 물론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뭐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식 씨가 그리는 모습과 지금 영식 씨가 내면적으로 바라는 가정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둘 다 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가족끼리 합의가 잘 되면. 그러면서 영식 씨가 내가 이 사람을 그래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윤진 씨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장현 씨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신뢰를 많이 주려고 했고, 이제 가정을 이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윤진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망하던 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 장현 씨의 어떤 가치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렇게 급속도로 뭔가 이 퍼즐이 완성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퍼즐이 완성된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뭔가 삐거덕대는 걸 겪었을 땐 이별을 선택해버려요. 이 퍼즐은 내 노력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아직은 지금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친밀해지는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생겨날 거다. 라고 진짜로 합의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처음에도 만족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지. 그리고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윤진 씨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윤진 씨는 이 사람이 나랑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다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윤진 씨가 느끼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던 게 아니고 나와 그런 사고방식이 다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윤진 씨가 무너져 있던 윤진 씨를 세워준 거에는 물론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들과의 가정을 잘 꾸려야 되니까 내가 좌절하면 안 되고 노력해서 어쨌든 돈도 벌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당연히 생겼겠죠. 그게 1순위일 거예요. 윤지인 씨를 다시 일으켜준 거에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운동이란 말이에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운동인데, 그 부분을 영식 씨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윤진 씨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 그래서 자존감이 뭉개졌던, 그리고 그걸 다시 일어서는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인데, 그게 5년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 나를 다시 세워낸 방법인데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윤진 씨한테는 큰 실망이지. 윤진 씨는 이제 소소하게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로망이었는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좀 무너진 것 같았다. 근데 장녀님을 만나고 아이들과 같이 주말에 동거를 하다 보니 다시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행복하면서도 울컥함이 밀려왔다. 장년 씨도 우리도 좀 더 노력해서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이런 것도 물론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되게 평범한 표현이죠. 평범한 표현이고 뭐 저게 뭐 특별히 막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영식 씨는 좀 더 내가 추구하는 우아한 삶은 내가 실제로 우아하지 않은 나와 그 갭이 있고, 나도 그런 우아한 사람들처럼 그냥 호수 위에서 잔잔하게 우아하게 떠다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발밑은 너무 그런 조악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발버둥 치지 않고 이 호수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우아한 모습, 내가 추구하는 우아한 모습처럼 나의 내면도 이렇게 우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나의 어떤 삶도 그렇게 우아해지고 싶다라는 바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녀님이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신나게 나랑 데이트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항상 지켜줄게. 라고 하고 윤진 씨가 이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저런 장년 씨가 윤진 씨에게 하는 위로들은 장년 씨도 되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두 사람이 많이 닮은 부분일 수 있죠. 어쨌건 위로를 원했고 그동안 상처받았던 삶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랬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있다면 누군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윤진 씨가 이제 고마워합니다. 장년 씨가 제가 이런 미인을 모실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윤진 씨가 이제 자기도 멋있다고. 그래서 장년 씨가 그래서 윤진 씨가 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라고 느꼈다. 근데 저 부분은 맞아요. 장년 씨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 내가 진짜 그 주인공처럼 역경을 딛고 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 하나를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친밀하고 긴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콘텐츠 바닥의 일들 콘텐츠는 24시간 중에 10분이나 다를까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 바깥의 삶 손오공이 프리저랑 싸우는 거는 나오지만 손오공의 나머지 삶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손오공이 뭐 일상에서 뭘 알겠어? 아, 좀 그런가? 우리가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그렇잖아요. 강백호의 일상을 모르잖아. 근데 그 안에서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삶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어떤 치졸한 면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바깥에 또 다른 세계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장년 씨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 자체가 좀 편협하다 보니 아직은 더 많은 경험과 조금 더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조금 절실하긴 하다. 그래야 그 세계 안에 꼭 맞는 퍼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세계에 융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장년 씨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멋있는 세계, 완벽한 세계관을 계속 구축해오고 자기가 그 세계관에 맞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왔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조금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좀 가족이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이런 거는 잘 하시죠. 말씀도 잘 하시고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그런데 그게 가족으로 가면 장년 씨는 경험해보지 못한 화목하고 서로가 친밀하고 대화를 마음껏 나누는 그런 걸 이상으로 삼고 있으니 그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생각해야 돼.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 원형들이 어떤 만화나 그런 멋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들이야. 그 콘텐츠는 일상을 다루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장녀님이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을 잘 용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장녀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왜 몰라주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윤진 씨가 어쨌건 이 사람 진심이구나. 거짓이 없다. 이거를 진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사람들이 막 다 너무 쓰레기 취급한다. 그러니까 나도 영식 씨를 뭐 놀리는 콘텐츠를 만들긴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놀림받기는 쉽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아한 세계관을 꿈꾸고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굉장히 주인공이고 이 세계관이 완벽한데 그거를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친하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이겠죠. 그러면서 장년 씨가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끼는 내 가족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오케이. 저 말도 맞을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완벽한 이상을 꿈꾸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그냥 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이들 그리고 자기랑 잘 살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 저 나를 알아주고가 어떻게 보면 장년 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망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긴 한 건데 장년 씨는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회피형 애착으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을 마주했을 때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솔로에서도 그때 영숙 씨 앞에서 그런 감정, 나를 그냥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알아줄 것 같은 영숙 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상황에서 막 브랜드 이름을 말해버리잖아. 자기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에서 도망가는 거야.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사람들한테는 완벽하고 멋있는 유쾌한 영식의 모습만 보여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을 바라지만 그 바라는 마음은 호수 밑에 백조의 다리야. 막 이러고 있지. 그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위층으로 갑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층을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락방이다 보니까 조금 짐도 많고 뭐 바로 놀이터로 쓰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부터는 제가 이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많네. 이걸 내가 한 편에 다 끝내려고 했다니 참. 제가 저를 너무 몰랐네요. 네,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